젠백스에 투자하고 계시거나 혹은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나요? 그렇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샅샅이 뜯어보면서 이 회사의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젠백스 하면요, 투자자들이 항상 딱 부딪히는 질문이 있어요. 이 회사를 안정적인 제조업체로 봐야 할까? 아니면 어마어마한 대박을 꿈꾸는 바이오 벤처로 봐야 할까? 바로 이 질문이죠. 오늘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시죠. 자, 그러려면 먼저 젠백스라는 회사가 가진 이 두 개의 얼굴, 이걸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모든 분석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보시면 젠백스의 사업 구조는 정말 명확하게 딱 둘로 나뉩니다. 왼쪽은요, 반도체 필터를 만들어서 지금 회사 매출의 100%를 책임지는 아주 든든한 캐시카우죠. 환경사업 부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뭐냐? 바로 알츠하이머 치료제 GV1010 개발에 회사의 미래를 건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바이오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정적인 제조업에서 번 돈으로 바이오라는 원대한 꿈을 키워나가는 그런 구조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진 회사의 가장 최근 성적표 궁금하시죠? 2025년 3분기 실적, 그 핵심을 바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일단 겉으로 드러난 성적인 매출부터 볼게요. 2025년 3분기에 젠백스는 174억 6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작년이랑 비교하면 살짝 줄어든 수치네요. 그런데 문제는 수익성이었어요. 영업 손실이 무려 65억 4천만 원, 적자 폭이 오히려 더 커져버렸습니다. 이걸 작년 같은 기간하고 직접 비교해보면 상황이 훨씬 더 명확해져요. 보세요. 매출은 아주 살짝 줄었는데 영업 손실은 41억에서 65억으로 거의 24억 원이나 확 늘어났습니다.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솔직히 좀 걱정스러운 신호죠. 하지만 여러분, 실적이 전부는 아닙니다. 정말 위기가 왔을 때 회사를 지탱해주는 진짜 힘은 바로 재무 건전성에서 나오거든요. 자, 지금부터 젠백스의 재무 상태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는 지점입니다. 아니, 적자는 더 커졌다면서 어떻게 회사에 들어오는 현금은 오히려 늘어날 수가 있죠? 상식적으로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비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그 비밀은 바로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숨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마이너스 110억 원, 그러니까 돈이 밖으로 나갔는데 올해는 플러스 130억 원으로 완전히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건 팔아서 이익을 낸 게 아니고요. 과거에 받아야 했는데 못 받았던 외상값 있잖아요. 그걸 회수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이건 회사의 현금 관리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무 건전성의 핵심 지표죠. 부채 비율. 이게 작년 말에 300%가 넘었었는데 단 9개월 만에 160% 수준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숫자가 줄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길고 돈이 정말 많이 드는 임상시험을 버텨낼 수 있는 재무적인 체력을 단단하게 키웠다는 뜻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죠. 다만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남아있어요. 바로 유동 비율인데요. 이게 뭐냐면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을 갚을 현금이 충분한가, 이걸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근데 이게 0.95, 즉 1이 채 안 돼요. 물론 작년보다는 나아졌지만요. 그러니까 빚은 크게 줄여서 체력은 키웠는데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현금 확보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와 현재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시선을 미래로 한번 돌려보죠. 과연 젠백스의 주가를 앞으로 움직일 미래 성장 동력은 뭘까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리스크가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제 추측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료, 2025년 11월 14일에 회사가 직접 제출한 분기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젠백스가 스스로 그리는 미래, 그걸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장 엔진, 역시나 바이오 사업 GV1001입니다. 목표는 알츠하이머, 그리고 진행성 핵상마비 PSP라는 희귀 질환이에요.
최근에 EPSP 임상에서 꽤 긍정적인 안정성 신호를 확인했고요. 특히 중요한 건 미국 FDA로부터 패스트트랙이랑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신약 허가 과정을 훨씬 더 빠르고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일종의 프리패스 티켓을 손에 쥐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 이번 분석의 핵심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11월 22일에 발표된 결과인데요. 총 20건의 중대한 이상 사례가 발생했지만 약물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여러분, 신약 개발이라는 게 정말 험난한 과정인데 그중에서도 첫 번째이자 가장 넘기 힘든 산이 바로 이 안전성이거든요. 지휘천이 그 중요한 허들을 성공적으로 넘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젠백스의 미래가 바이오에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오플라스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사업 다각화를 넘어서 요즘 가장 뜨거운 글로벌 트렌드잖아요. ESG. 이 흐름에 발맞추는 아주 영리한 한 수라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화학적 재활용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하고요.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젠백스는 보고서에서 아주 솔직하게 이 신사업의 위험 요인들을 스스로 밝혔어요.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커질 수도 있고 경쟁이 엄청 치열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초기에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서 수익성이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요, 투자자들한테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꼭 알고 투자하세요 라고 미리 알려주는 아주 투명한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바이오 파이프라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 냉정한 현실을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이것도 젠백스가 직접 투자 유의사항으로 밝힌 내용인데요. 임상시험 중인 약물이 의약품으로 최종 허가받은 확률은 통계적으로 약 1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안전성 데이터가 나왔다고 해도요, 신약 개발의 길은 여전히 멀고 험하며 성공 확률은 낮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분석을 쫙 모아서 젠백스 투자를 위한 마지막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실적. 매출은 좀 아쉽지만 현금 관리는 아주 잘 되고 있다. 둘째, 재무. 빚을 크게 줄여서 체력은 좋아졌지만 단기 현금은 여전히 체크포인트다. 셋째, 바이오. 안전성이라는 큰 산은 넘었지만 성공 확률 10%라는 최종 관문이 남아있다. 그리고 마지막, ESG. 유망한 미래 성장 동력은 맞지만 시장과 경쟁 리스크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어떠세요? 정리가 좀 되시나요? 결국 젠백스 투자의 핵심은 이 질문 하나로 귀결됩니다. 안정적인 기존 사업이라는 엔진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바이오 신약, 그리고 ESG 신사업이라는 또 다른 엔진. 과연 이 2개의 아니 3개의 엔진이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함께 힘차게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분석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최종 판단은 바로 투자자 여러분의 몫입니다.